안녕하세요.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빨간술 PT 이용수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8월 17일이죠. 예, 17일 수요일입니다. 자, 어제부로 우리 8월 사업의 전반전이 끝났고요. 실제 15일이 전반전이라고 하지만 어제 이제 오토십이 하루, 결제일이 하루 연기가 돼서 공휴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부로 2차 오토십 결제가 끝났고 어제부로 8월 사업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후반전의 시작이에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워밍업, 더 이상 이제 하지 마시고 정말 사업에 좀 집중을 더해서 좀 중단 없는 정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제 그룹 미팅을 통해서 어제 그룹 미팅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심기일전해서 정말 사업을 한번 사업답게 해보자 이런 같이 결의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수요일이지만 좀 앞으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2주 정도 정말 8월 사업의 최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한번 땀 흘린 시기니까 함께 뛰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공지사항 몇 가지 전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온라인 비즈니스 아카데미가 원래 예정돼 있었잖아요. 2시에. 그런데 뭐 방송 사고가 있었는지 PMTV가 제대로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공지도 없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어제 2시에 우리 온라인 비즈니스가 진행이 안 됐고요. 아마 오늘 중으로 어떤 추가적인 공지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온라인 비즈니스는 어제 진행이 안 됐고 11시부터 BA 프로모션 제품 판매 개시됐죠. BA 스페셜 파워 칵테일 리스트레이트 기초 이종 가장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한 세트에 10만 100원 정도 상당의 구매할 수 있는 할인 특가 BA 스페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젤슈츠 5 플러스 1 그리고 C 밸런스 5 플러스 1 그리고 영 케어 세트 5 플러스 1 그리고 갤림핏 5 플러스 1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판매 개시됐는데 다행히 제품의 수량이 좀 여유가 있나 봐요. 아직까지 뭐 품절되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아, 도리어 지금 쿠폰이 없어서 구매 못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저도 지금 혹시라도 이 방송 듣는 분 중에서 쿠폰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쿠폰을 좀 필요한 사람에게 좀 양도해서 좀 함께 좀 서로 좀 협력해 줬으면 좋겠고요. 어, 아무튼 이런 어떤 그 품절 없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으니까 BA 프로모션 홍보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사업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프로모션 구매 시 효과에 대한 건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는 제가 컨슈머 서비스 센터 자료 올려드렸으니까 이 자료를 활용해서 BA 프로모션을 좀 홍보하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품 BA 프로모션의 의미가 있는 게 다음 달부터는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지금 뭐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더 저렴한 가격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달부터는 이 제품 모든 제품들이 5% 제품 상승이 돼요. 이미 사전 공지가 이루어져 있고 이번 9월 1일부터 전 제품의 가격이 평균 5% 이상 상승하니까 인상되니까 어, 자신이 제품을 뭐 좀 계획 구매가 필요한 제품들은 이번 달에 충분히 좀 구매해 놓으시고요. 저도 지금 뭐 어제 시밸런스 오플라스도 구매했고 필요한 제품도 좀 제가 좀 약간의 보유할 제품들은 좀 구매를 했는데 낱개 제품도요. 저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리스토레이트 좀 낱개 구매 좀 많이 해놨어요. 리스토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좀 충분히 수량을 좀 확보해 놓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품 가격 인상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2시부터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 참여하셨나요? 그 방송 들어가셔서 뭐 답은 다 알고 계시죠? 뭐 질문이 뭐 그 영상의 퀴즈가 너무 쉬워서 정답은 1번 피트라인 C 밸런스입니다. C 밸런스. 그 댓글에만 그걸 남기면 안 되고요. 거기 제가 어제 단톡방에도 알려드렸지만 거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쭉 내리시면은
거기에 링크가 있어요. 설문지를 작성하는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설문지까지 제출해 주셔야 응모가 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단톡방에 올려놓은 거 제가 하나하나 캡처해서 올려놨으니까 오늘이라도 참여하셔서 혹시 압니까? 응? 1등 풀세트 피트라인 노트북 가방. 저 개인적으로 저는 경쟁자가 없으면 좋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1등 풀세트 피트라인 노트북 가방이 탐나요. 노트북 가방. 피트라인 굿즈들을 지금 많이 모으고 있는데 탐나는데 이거 다 응모하세요. 뭐 재미잖아요. 재미고. 그리고 뭐 지금 PM 인터내셔널 코리아의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늘리려는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주변에도 많이 알리셔서 이런 응모를 다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은 비즈니스 아침 단상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비즈니스 아침 단상. 오늘 비즈니스 아침 단상은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무엇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무엇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제 페이스북 친구, 패친의 그 포스팅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딱 꽂혔어요. 딱 꽂혀서, 이거 비즈니스 아침 단상으로 좀 써먹어야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했는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무슨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목표 직급이 있어요. 내가 어떠한 목표하는 직급을 달성해서 그 직급을 내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내가 세운 어떤 목표 달성, 그 직급에 대한 목표를 승급을 함으로써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이다. 이 말의 의미,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즉 내가 IMM이 된다는 거는 단순히 IMM 직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리더가 된다는 의미예요. 어제 그룹 미팅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리더는 리더다. 리더이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거고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의기소침하고 동기가 저하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 리더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런 순간에도 회복 탄력성을 발휘해서 자기가 리더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리더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즉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결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무언가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저는 이번 달에 제가 드디어 PT에서 SPT라고 하는 한 직급, 한 단계 승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제가 PT의 딱지를 떼고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로 PT 이용수입니다가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로 SPT 이용수입니다로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떠한 저는 이번 8월 마감으로 SPT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감이 기다려지고 이번 달에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길게 느껴져요. 어떨 때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때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이 소풍이다. 그럼 하루가 너무 길어요. 내일이 소풍이면. 내가 정말 기다리는 날을 기다릴 때는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번 8월 사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8월 사업이 굉장히 더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디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닐까. 나는 이미 이루어졌고 나는 내가 내 목표를 이미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감이 빨리 끝나야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러한 어떤 느낌을 그렇구나. 내가 진짜 원하는 어떤 기다리는 날이 있으면 시간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고 그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나이 먹으면 시간이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나이를 먹음으로 해서 시간이 빠르게 느끼는 것도 자신이 어떤 목표가 없고 자기 희망이 없으면 시간이 더욱더 빨리 가지 않을까. 하지만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고 무언가 이루는 그 나를 기다리는 분들은 자신의 시간이 도리어 더디다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단순히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미라클 모닝 비즈니스 스타트를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오늘 제품 미니 특강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제품 미니 특강은 무엇을 준비했냐? 제가 최근에 지금 많이 올려드리는 어떤 학습 동영상이 있어요. 어떤 영상이면 피트라인, 저희 PM의 피트라인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학습,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피트라인 제품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더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꼭 우리가 사전에 좀 학습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PM의 제품들은 대사 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PM 제품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위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또 담즙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효소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왜 저희 PM 제품은 위산의 도움 없이도 담즙의 도움 없이도 그리고 효소의 어떤 효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원형 엔자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효소를 덜 쓰면서 모든 제품이 효소로 만든 제품이 이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효소를 덜 쓰게끔 하는 게 우리 대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효소가 무엇인지, 위산의 어떤 역할과 기능들, 담즙,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 내부적인 환경들이 산도라든가, 우리 몸의 내부적인 환경이 있어요. 산도, 또 당도, 그리고 온도. 이게 우리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건강 지표라고 하거든요. 우리 몸의 어떤 내부적인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을 어, 알아야 되는 그 산도, 당도, 온도 이런 것도 정확히 알아야 우리 PM 제품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산도, 당도, 온도에 대한 그런 학습 동영상도 이미 만들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효소에 대한 학습 동영상 그리고 위산에 대한 것도 지금 학습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담즙에 대한 거는 제가 학습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담즙, 우리 PM 제품을 더욱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담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즙이 뭐냐? 담즙은요, 담즙, 담즙, 어,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간에서 만들어져서 쓸개, 담낭이라고 하죠, 담낭. 쓸개에 저장되었다가,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작은 창자, 소장이죠. 작은 창자 내부의 샘창자에서 지방의 소화 작용을 돕는 약알칼리성의 녹갈색 액체다. 녹갈색 액체다. 이게 담즙입니다. 또 일명 또 슬개즙이라고도 하죠. 이게 담즙이에요. 담즙이 우리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물질이에요. 담즙? 이거 효소겠네요. 소화효소예요. 소화효소 담즙. 그래서 그 담즙은 기본적으로 간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쓸개에 저장이 돼서 담낭이 저장이 되었다가 그 소장에서 작은 창자 내부의 샘창자에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 약 알칼리성의 녹갈색 액체다. 이렇게 먼저 담즙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 나왔죠.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자, 실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즉 영양을 섭취했을 때 이 영양이 실제 흡수되는 건 입이 아니라 장에서 흡수가 돼요. 영양은. 위에서는 일단 단백질이 소화 분해가 되고 1차적으로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이 장에서 흡수가 되는데 이런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자 지용성이에요.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장은요 수용성 영양소들을 흡수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이 지방 같은 지용성 영양소는 바로 흡수를 못해요.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 담즙의 도움을 받아서 유화시켜서 수용성화 시켜서 소장에서 흡수가 돼야 돼요. 그 담즙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이런 기름기 있는 특히 지방의 영양소를 소화를 잘 못 시키고 흡수를 못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근데 우리 PM 제품은 뭡니까? 이 담즙이 제대로 안 나와도 마이크로솔브라는 어떤 기술에 의해서 그런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성화시켜서 흡수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담즙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이 마이크로솔브라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담즙은 이런 거다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식도 통해 위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 위저부, 그래서 위체부라고 이렇게 하는데 위에 들어와서 이게 위는 흡수 기관은 아니에요. 위에서는 소화되고 분해시키고, 즉 유미즙 상태로 만들고 여러 가지 위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기능들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렇게 위에서 되는데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유음은 관략근을 지나서 막고 있죠. 막고 통과돼서 12지장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보시면 강과 여기 보면 강과 여기 12지장 요 여기 부위에 이렇게 담관이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담 있어서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담낭 즉 이 쓸개에 이 담즙이 저장이 됐다가 담낭의 담즙이 저장이 됐다가 이렇게 소화가 이제 필요할 때 여기서 이제 담관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지나간 영양소들이 십이장을 통해서 시장을 소화 후 대변과 소변으로 배출된다. 그리고 여기 담낭, 이 담낭에 쓸개즙, 즉 담즙이 여기에 저장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블로그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담즙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건데 소화, 자, 담즙 분비, 저하로 일어날 수 있는 질환 및 관리 방법. 자, 참고로 위액도요 하루에 최소 1리터, 2리터 정도가 나와야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이산질 영양을 영양소들을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담즙도요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1리터, 1.5리터 정도의 담즙이 나와줘야만 소화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참고로 내일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에 이제 소화계와 PM 제품에 대해서 우리 조명진 소장님의 건강마을 멤버십 강의가 또 있어요. 지난번에 그 일부 강의를 한번 들으셨을 거고요. 2부 강의가 아마 이게 언급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연결되는데 오늘 뭐 사전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소화가 잘 되기 위한 환경은 소화 흡수가 중요합니다. 소화 흡수가 중요한데 소화가 잘 되기 위한 환경은 일단 소장이 약 알칼리성이 되어야 하고 그걸 위에서 알칼리성인 담즙이 잘 분비되어야 한다. 즉 이 담즙도 이 위에서 그걸 위해서 잘못 위가 아니에요. 요때 위가 아니에요. 실수했습니다. 소장이 약 알칼리성이 되어야 하고 그 소장이 약 알칼리 되기 위해서 알칼리성인 담즙이 잘 분비되어야 한다. 그러면 소장에서는 약 알칼리성이 되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위는 어떻게 돼요? 위산은요 pH 이 정도의 강산성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야지 단백질 분해도 일어나고 즉 펩신오겐이 활성화돼서 펩신이 돼서 단백질도 분해시킬 수 있고 그리고 효소 그리고 이제 그 위는 강한 염산 위산이 잘 나와야 된다. pH 2까지. 근데 반대로 소장은요 산성이 아니라 약 알칼리성이 된다. 알칼리성. 여기서 pH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내부 환경 중에 pH 몸의 어떤 부분에 따라 pH가 다르죠. pH가 혈액은 pH가 7.35에서 7.45 정도의 그런 약 알칼리성을 띄어야 되고 체액도 마찬가지고 또 세포 안에 있는 내액은 또 그
7 정도, pH 7 정도의 중성이어야 돼요. 이런 것처럼. 근데 어쨌든 소장은 약 알카리성이 되어야 소화가 잘 되는 환경이다. 이런 환경. 잘 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야만 담즙이 췌장에서 분비하는 중탄산염과, 자,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그래요. 중탄 나트륨.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기본이에요. 우리 기본적인 건강 상식이니까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인슐린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췌장에서는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것도 분비가 돼요. 이게 왜 중요하면, 자, 그래서 위에서 위문 간략근을 통과해서 12장 넘어오기 전에 여기 안에 아주 산성이잖아요. 위에 있는 유미즙은 아주 강한 산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12장으로 넘어오면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다 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췌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중탄산 나트륨과 담즙이, 어? 담즙이, 담즙도 약 알칼리성이에요. 그 담즙이 나와서 이 산성인 거를 중화시켜야 돼요. 즉, 중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췌장에서 나오는 중탄 나트륨과 담즙에 의해서 위산을 중화시켜서, 함께 위산을 중화시켜서 약 알칼리 환원경으로 만들어야 이게 12지가 넘어왔을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 소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이거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위에서 위산에 의해서 유미즙으로 만들어서 12장 넘어오기 전에, 넘어오는 요 사이에 췌장에서 중산 나트륨과 담즙에 의해서 이걸 중화시켜서 넘기는 거예요. 이게 중화가 안 되면 못 넘어가요. 그래서 췌장에서 중산 나트륨이 담즙이 잘 안 나오면요, 안 나와도 위에서 이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못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면 큰일 나요, 사실은. 만약 소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 있다고 하면 대부분 위산 분비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담즙의 영향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담즙 분비 저하로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과 담즙 분비가 왜 중요한지 정리해 보았다. 예. 그리고 역류 식도염도요, 지금 말씀드린 위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12지장 못 내려가고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 이게 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제대로 내려오려면 췌장에서 중산 나트륨과 담즙의 분비에 의해서 중화시키지 못하니까 못 내려가는 거거든요. 열어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영전 식도염의 원인이 위의 문제만이 아니라, 위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위염도 위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담즙이 분비가 잘 안 돼서, 또 췌장에서 잘 안 돼서도 이러한 어떤 영전 식도염이나 위염이 생길 수가 있다.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고 계시면 더 될 것 같습니다. 자, 담즙이란 무엇이냐? 주로 콜레스테롤, 담즙염 및 빌리루빈으로 구성된 녹갈색 액체다. 빌리루빈. 예. 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지방이 소장에서 흡수되도록 유화시키는 소화액이다. 즉, 지방이 소장에서 흡수되도록 유화시키는. 어떻게 유화시켜요? 수용성화시켜서 소장에서 흡수시킬 수 있는. 꼭 담즙이 있어야만 이러한 지방을 소장에 흡수시킬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담즙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예. 담즙의 중요한 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담즙도 첫 번째 살균 기능이 있습니다. 담즙은 위산처럼 살균 기능을 갖고 있어서 소장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한다. 위산이든 담즙이든 기본적으로 살균 기능을 가지고 있다. 약 산성으로서 살균 기능이 있고 약 알카리성으로서 살균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담즙은 독소와 함께 배출된다. 간이 해독시킨 노폐물, 약물, 동물들이 담즙에 섞여 12지장으로 배출된다. 담즙이 또 중요한 이유가 이 간이 해독기관이잖아요. 이 해독을 시킨 노폐물, 약물, 동물들이 담즙에 섞여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독소가 그냥 그대로 그 해독시킨 노폐물들이 바로 나오면 몸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담즙과 섞여서 배출된다. 따라서 담즙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독소가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 담즙과 섞여서 십이지장으로 배출이 돼야만, 간에 있는 것들이 담즙이 돼야만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특히 수용성 독소는 주로 소변을 통해서 배설되고, 지용성 독소는 담즙으로 배출되어 장을 통과한다. 즉 담즙에 의해서 섞여서 지용성 독소는 장을 통과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성은 소변으로 나가고 이러한 지용성 독소들은 장을 통해서 통과한다. 속된 말로 배변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만약 담즙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축적된 독소가 원치 않는 세균들의 과증식, 만성염증, 체중 증감이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체중 증가에도 그래서 우리가 사실 K피클린 그 테라피에서는요 강클린도 있어요. 장클린만이 아니라 강클린이 있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간을 좀 요건 나중에 얘기하겠다. 간을 좋아하는 제품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거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한 어떤 지금 담즙의 어떤 기능이 좀 살균 기능 담즙은 독소, 지용성 독소, 간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다라는 거. 담즙이 어느 나와야 그 지용 독소들을 원활히 배출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거고. 세 번째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촉진한다. 지용성 비타민. 이런 말 있잖아요. 담즙은 지용성 비타민,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등과 미네랄인 철, 칼슘 등의 흡수를 촉진한다. 담즙이요. 철과 칼슘 등의 흡수를 촉진한다. 담즙 분비가 잘 안 되면 인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용성 비타민 흡수 저하로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용성 영양소를 흡수하려면 담즙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PM의 제품은 이런 담즙의 도움 없이도 좀 잘 안 나와도 이런 지용성 비타민 A, D, E, K를 마이크로솔브 기술로 장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이고 철, 칼슘 등도 우리가 위산의 도움 없이 또 이런 담의 도움 없이 흡수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PM의 경쟁력인 거예요. PM 제품의 경쟁력이. 근데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이 왜 흡수가 안 되냐? 일반적인 건강식품도요. 내가 위산이 잘 나오고 담즙이 잘 나오면요. 잘 흡수돼요. 어? PM만 흡수되지는 않겠지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건강할 때, 즉 내 몸에 효소가 풍부하고 위산과 담즙이 잘 나오는 그런 내부 환경을 갖고 있다. 내 몸 상태가 좋을 때는요, 건강기능식품 다른 제품 먹어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위산이나 담즙이 분비가 잘 안 되고 그러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기능을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흡수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PM의 제품의 특징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담즙은 이런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촉진시킨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리고 담즙은요. 장운동을 또 활발하게 해준다. 장운동을. 담즙은 장을 자극하여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배변을 촉진시켜 소화를 돕는다. 만약 담즙 분비가 과하게 되면 위장 운동이 촉진되어 설사가 담즙이 너무 많이 나와도 항상 과유불급 많이 나와도 설사가 담즙 분비가 저하되면 위장 운동이 저하돼서 담즙과 변비가 일어나게 된다. 이 담즙이 이러한 장 운동에도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클린을 받으면요, 진짜 간이 좋아지고 담즙이 잘 나오게 하면 변비 증상들이 많이 많아요. 변비의 원인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담즙이 잘 안 나와서 이런 어떤 뭐 담적이라든가 변비 증세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담즙의 어떤 역할들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즙이 잘 안 나오면 기름기 있는 음식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들. 그리고 담즙이 또 너무 많이 나와도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다섯 번째, 지방의 최적 소화를 위해 필수. 담즙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지방. 지방이 많은 음식이 소장을 통과하면 담낭은 담즙을 분비해 이 지방을 유화시키고 지방산을 만들어 체내로 쉽게 흡수하도록 도와준다. 즉 담즙의 도움을 받아야 이러한 지방산으로 만들어서 흡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인슐린 혈당 대사도 관여가 있어요. 이 담즙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혈당 대사를 조절하며 해독 작용을 통해 몸 밖으로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어, 해독작용. 담즙 굉장히 중요해요. 그 간에서 만들어지고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 대사를 조절하고 해독작용을 통해 또 해독작용을 통해 몸 밖으로 독소 배출하는 도움이 된다. 담즙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기능들. 담즙에 대한 어떤 기능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런 담즙이 분비가 저하되는 원인, 위산도 잘 안 나오는 이유들처럼 이 담즙이 분비가 저하되는 원인 첫 번째 간 기능이 안 좋으면 위가 안 좋으면 위산이 잘 안 나오는 것처럼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 담즙은 잘 안 나오겠죠. 담즙은 간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다. 그렇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간과 관련된 질병이 생겼을 때 생산 자체에 이상이 있을 수 있다. 간 기능 검사해서 이런 간 기능 검사에서 간 기능이 안 좋으면 담즙이 분비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간 기능이 안 좋은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우리 PM 제품이 굉장히 필요한 제품이죠. 그리고 위산 분비를 분비 저하. 그러니까 위산이 분비가 이런 말이 있어요. 위가 안 좋으면 또 장도 안 좋아져요. 왜? 위가 안 좋다는 얘기는 위산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고 또 위산이 잘 안 나오면 담즙도 잘 안 나와요. 보면 간 기능은 정상인데 소화기관에 이상이 생긴 분들의 경우 대부분의 위산 분비 저하로 인해 담즙 분비가 저하된 경우다. 위산이 분비가 적어서 역시나 담즙의 분비가 저하되는 경우. 담즙은 위산이 시그널을 보내서 활동을 하라고 명령을 보낼 때만 소화 효소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즉 위산에서 어떤 그런 시그널을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호에 담즙이 나오는데 위산이 잘 안 나오니까 시그널을 못 보내죠. 그 담즙도 도리어 위산이 안 나오니까 나도 안 나가 이러면서 이게 저하되는 거죠. 만약 담즙이 정상으로 생산되어 담낭에 있는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담낭에 지금 담즙이 이렇게 저장돼 있는데도 위산 저하로 인해서 식을 받지 못하면 담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있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 기능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담즙이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위 쪽을 또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다 연결돼 있다는 거. 저희는 이런 내 몸의 생리학적인 걸 좀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담즙이 분비가 저하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 메스꺼움. 소화가 안 되는 얘기죠. 메스꺼움, 구토, 지방변. 예. 지방이 지방변이라는 거는 지방이 지방산으로 바뀌어서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니까 그 지방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지방변, 오른쪽 갈비뼈와 어깨 통증, 어? 그리고 만성 가스 및 팽만감, 피부 가려움증, 황달, 두통, 섬유 근육통, 갑상선 기능 저하, 식욕 저하, 체중 감량의 어려움, 살 빼기 힘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네요. 피부 발진 등도 담즙 분비가 저하된 상태에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담즙 분비가 저하됐을 때 나오는 증상일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메스꺼움, 구토, 지방변, 오른쪽 갈비뼈 어깨 통증, 만성가스와 팽만감, 피부 가려움증, 황달, 두통, 섬유 근육통, 갑상선 기능 저하, 식욕 저하, 체중 감량의 어려움, 피부 발진 등이 담즙 분비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몸의 오른쪽 부분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담즙 분비가 저하이고 왼쪽에 통증이 나타난다면 소화 효소의 부족이라는 신호이고 명치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위산과 담즙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즙 분비 저하로 일어날 수 있는 질환들도 보면 증상이 아닌 질환, 담즙 분비 저하로 작용이 안 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및 질환은 다양한데 소장 내 세균이 과다 증식, 즉 소장 내 세균이 과다 증식이 될 수 있고 각종 통증, 항문 가려움, 생식기 가려움, 지방변 등 변비, 설사, 식욕 억제 등 혹은 식욕 체중 조절 문제, 화학 물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고 피부에서 수포, 벗겨짐 또는 가려움증, 지속적인 콧물, 식사 후 입안의 쓴맛, 노란 피부, 건조한 피부 및 부서지기 쉬운 모발을 포함한 지용성 비타민 결핍 신호. 아, 모발이 잘 부서진다. 그러니까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모발도 안 좋더라고요. 아, 이런 부분이 연결되네. 그 결핍신호, 성기능을 포함한 호르몬 불균형이 다양하다. 몇 가지 질환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정리하면 이런 담즙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 위암, 분비가 저하되면 세균이 살균되지 않으면 살균이 있다 했잖아요.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위산에서 안 나오면 위쪽에 세균들만 있겠죠. 근데 이 담즙이 잘 안 나오면 소장에 이런 세균이 과다 증식이 일어나게 되고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으로 발생한 가스가 위로 올라가면 위 내 압력을 증가시켜서 영유성 식도염을 유발하고 소장에 이런 담즙이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간이 안 좋고 그래서 간이 안 좋으면 소화가 안 된다는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식도염을 주로 유발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장의 운동을 변화시키면 설사가 나타난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위장 운동이 저하되고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 상태로 이어지면 담즙이 역류한다는 거예요. 위험 발생들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정상 피화생의 위험까지 나타날 수 있다. 들어보니까 담즙이 역류되는 게 진짜 안 좋대요. 위궤양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담즙이 역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역류해서 위궤양까지도 발전된다고 하는데 이런 위암의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위암.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건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음식물이 위산으로 인해 분해되어 유미즙 형태로 십이지장으로 내려오면 1차로 담즙이 이제 중화시킨다는 얘기고 2차로 중산나트륨, 중탄산염, 췌장에서 십이지장 벽을 보호하는데 1차는 담즙, 2차는 중산나트륨이 이런 이제 강한 산성의 유미즙 상태인 거를 중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부하 소화기는 촉진한다. 이때 담즙 분비가 저하되면 십이지장 벽의 보호기능이 약화되어 십이지장 궤양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십이지장 궤양인 분들은 담즙이나 또는 어떤 췌장에 중탄 나트륨도 좀 부족하면 이 십이지장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화 문제. 담즙은 기본적으로 지방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담즙이 되면 지방이 십이지장에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소화 불량인 지방 과민증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담즙으로 인해 음식물이 제대로 살균되지 않으면 소화관의 세균 증식, 장의 염증 등이 발생해 궁극적으로 장누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장누수. 또 십이지장에 지방 성분이 들어가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가는 음식이 이동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네요.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 저하, 당연히 지용성 비타민 흡수하는 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A든 비타민 D,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위산이 저하되어 있고 당 기능이 떨어져 담즙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이 영양 성분이 몸 안에 흡수되지 않아 그대로 배출되어 버린다. 제가 이렇게 위에 위산이 잘 안 나오고 담즙이 잘 안 나오면 다른 건강기능식품 먹어도 흡수 못 시킨단 말이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건 먹으면 뭐예요? 흡수가 안 되는데. 근데 PM은 간 기능이 안 좋아도 담즙이 좀 부족해도 위산이 부족해도 흡수시킬 수 있는 기술. 이게 얼마나 좋은 기술입니까? 그래서 이 비타민 A, D, E 이런 것들이 흡수를 못 시킨다. 담즙 부족하면. 이런 얘기들. 이 담즙을 분비 촉진시키려면
잘 나오게 해야겠죠? 평상시에 충분히 물을 섭취해야 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간 해독을 통해서 간 기능을 개선해야겠죠. 간 기능이 아니면 담즙이 분비가 안 되니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피트라인, 저희 PM 제품 중에 이런 간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제품이 있어요. 간에 도움이 되는 제품. 그게 디드링크라는 제품인데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가까운이 아니고요. 1번 미국에서는 이 제품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미국에 있는 이제 파트너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이 디드링크를 좀 주문을 해서 딱 14일만 먹는 거래요. 제가 요번에 공부 좀 했어요. 그 디드링크에 대해서. 디드링크는 14일 동안 먹는 간을 클린하는 간 디톡스 제품이에요. 그 제품을 드시면 이 간이 안 좋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14일 동안 쭉 먹어야 된대요. 14일 동안 쭉 먹는데 이때는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간 디톡스 중이기 때문에 디톡스 중이 다이어트처럼 음식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제품의 가장 마지막에 먹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먹고 디드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한번 공동구매 형태로 한번 구매해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먹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담즙이 충분히 물을 많이 마셔주고 간 기능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고 위에서 말했듯이 담즙 분비가 생산되지 않는 원인은 간 기능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방간, 경변, 간염, 다량의 담석 발생 시 담즙 분비 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참고로 KP클린에 간클린도 있어요.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간클린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적당한 휴식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하다. 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내가 간 기능이 안 좋아요. 그럼 내가 건강에는 다른 여타의 건강기능 식품을 먹으면 간 기능이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담즙이 더 안 나온다는 거고 담즙이 더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 제품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이 담즙이 잘 나올 때는 좋은 제품, 어떤 제품 먹어도 흡수시킬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독자적으로 흡수시킬 수 있는 기술, 그게 마이크로솔브 기술이고 위산 분비 저하로 담즙이 정상 분비되어도 정상 분비 되는 게 못하는 경우 위산 분비 저하로 해서 그런 경우에 위산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위산, 담즙 모두가 소화 효소이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소화가 편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 효소가 풍부한 식품, 파워 칵테일, 베이직스 이런 것들 소화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죠. 소화 효소.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파워 칵테일이나 베이직스는 또 위 장관이 안 좋으신 그런 건강에 꼭 필요한 지금 소화 요소가 풍부한 식품들을 섭취함으로써 소화가 좀 잘 되도록 해야 되죠. 그 위산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담즙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건강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위 건강에는 사실 또 주겸수도 필요해요. 주겸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뷰티 콜라겐 꼭 필요하고요. 또 장의 어떤 것도 사실 젤 추출도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규칙적인 식습관과 건강법, 효소가 풍부한 식품, 파워 칵테일, 기초 3종 먹으면 돼요. 기초 3종에 뷰티 콜라겐은 젤 추출까지 이렇게 하면 도움을 받습니다. 꾸준한 관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효소를 통한 이건 이렇게 넘어가고 어쨌든 그 우리가 파워 칵테일 베이직스를 소화 효소를 풍부하게 들어있는 걸 먹으면서 이런 것들을 부담을 덜 해주면서 거기에 기초 3종을 드시면서 뷰티 콜라겐, 젤 추출까지 함께 드시면 이런 또 위와 위장을 좋게 해주고 위장이 좋아지면 또 소장이 아니라 담즙의 분비도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그 담즙에 대한 얘기 좀 드렸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담즙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럼 이제 우리 PM 제품 이야기에 필요한 어떤 사전적인 그 건강 지식, 위산에 대한 것도 공부를 했고, 담즙에 대한 것도 공부했고, 효소에 대한 것도 공부했고, 거기에 당도, 산도, 온도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는 필히
필히 공부를 좀 하시면, 학습을 하시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비즈니스 원포인트 레슨은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PM 사업자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뭘까요? PM 사업자의 기본 중에 기본인 사업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제 구름 미팅 때도 질문했던 건데 PM 사업자의 기본 중에 기본 사업 목표는요. 어떤 직급에 대한 목표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매니저 유지에 대한 목표가 가장 우선돼야 돼요. 왜 그러면 내가 매니저를 일단 유지를 해야 직급도 갈 수 있고 매니저를 내가 유지해야 내가 캐시백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세대 보너스든 어떤 리더십 보너스든 이런 보너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항상 PM 사업에서 사업자랑 보상 플랜 측면에서 매니저를 달성하고 매니저를 유지하는 사람이 사업자다. 그래서 PM 사업자의 기본 중에 기본 사업 목표는 기본 중에 기본 사업 목표는 매니저 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매니저 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뭐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오늘부터 어제 전반전이 끝났어요. 사실 전반전에 가장 중점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매니저 유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매니저 유지를 전반전 안에 끝내주는 게 가장 사업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분들은 오토십 결제까지도 5일 또는 15일 안으로 끝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25일까지 오토 결제가 늘어지면요. 매니저 유지가 마무리가 안 돼요. 25일까지 다 돼서야 마무리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토집 결제는 사업자들은 특히나 5일 또는 5일이 가장 좋아요. 아니면 15일 날로 해주시고 최소한 15일 전반전까지는 이런 매니저 유지를 끝내는 쪽의 방향의 사업을 진행하셔야 된다. 매니저 유지를 하려면 매니저 내가 어떤 식으로 유지할 것인가. 그 매니저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방법들을 정확히 알고 자기의 멤버십의 상황에 따라 어떤 분들은 매니저 유지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미 자신의 퍼스 라인에 오토십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5명 이상인 분들은요, 매니저 유지는 걱정도 안 하죠. 이분들이 오토십 결제만 미납되지 않게끔만 잘 관리해주면 돼요. 왜? 내 퍼스 라인에 5명의 오토십 회원이 있으면 자동 유지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2번 방법이죠. 2번, 본인이 아보, 오토십을 유지 후 직추천 5명이 아보를 유지하고 있으면 자동 유지예요. 이게 제일 깔끔하죠, 2번이. 그런데 5명 완성 못한 분도 있잖아요. 메뉴 유지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본인 아이디로 600포인트를 하게 되면, 즉 1인 셀러 개념에서 600포인트를 하게 되면 메뉴 유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토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BA 스페셜 내가 한 세트를 구매했어요. 그 500점이잖아요. 그러면 합쳐 600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토십 103점에 BA 스페셜 500점이니 600점이니 이렇게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BA 스페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구매하는 즉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 아이디로 600점을 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본인 아보 유지 후 오토십 유지 후 직주 5명이 아보를 유지하면은 유지할 수 있는데 1번과 2번 연동해서 요 공식대로 하면 되죠. 즉 개인 1번과 2번은 개인 매출을 유지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되면 600점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600점에서 자신의 오토집 회원 숫자 곱하기 100 이걸 빼주면 자기 매니저 유지를 위한 개인 매출이 정해져요. 이 1번과 2번 연동하는 방법이에요. 즉 600점에서 오토집 내가 1대 3명이 있어. 그러면 3명 곱하기 100점 300점이에요. 600점에 300점을 빼면 300점이잖아요. 그럼 내가 매니저를 유지하는 방법은 개인 매출로 본인 아이디로 300점만 즉 내가 오토십을 하고 있으면 103점이니까 추가로 197점의 개인 매출이 더 발생이 되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데 매니저 유지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전반전에 내가 만약에 오토십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오토십 회원이 3명을 지금 데리고 있어. 나는 이번 달 나의 전반전에 오토십 회원을 2명 정도 더 추가를 해서 2번 방법으로 그냥 직추천 5명 아보 유지로 난 이번 달은 유지를 해야겠다. 이렇게 유지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본인 아이디 600포인트로 오토십 플러스 BA 스페셜을 구매해서 유지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냥
내가 오토시어를 3명을 내가 데리고 있기 때문에 개인 매출 300점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1번, 2번은 그런 의미예요. 3번은 본인 플러스 산하 매출 1000포인트, 즉 매니저 그룹을 제외하고, 즉 본인 아이디가 아니라 산하 매출에서 매니저 그룹을 제외하고 매니저 한번 달성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소비자들이 있으면 1대2겠죠. 그분들의 매출을 다 합쳐서 또 1000점이 돼도, 저희 같은 그룹에서는 요즘 많이 했던 방식이 한 달에 가족팩을 한 2개 정도 전달하자. 가족팩이 500점이에요. 500점, 500점 2개니까 1000점이에요. 그러면 내가 1103점이 돼서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자기가 이번 달 매니저 유지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지 못했다? 오토지평을 늘리겠다? 아니면 개인 매출을 이렇게 뭐 몇 점을 더 추가해서 하겠다? 아니면 가족팩을 몇 개 전달해서 하겠다? 이런 전략은 이미 수립돼 있어야 되고 액션하고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전반전 안에는 이런 매니저를 유지를 끝내놓는 사업을 하셔야, 왜? 이 삼박 사업 후반전은요, 살붙이고 직급을 준비하는 시기가 후반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자기 매니저 유지를 못하고 있다? 그러한 사업보다 좀 한 발짝 빨리 좀 마무리해 놓고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비즈니스 원포인트 레슨은 이 정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의 미션은요. 자, 8월 2차 오토 결제 어제 진행돼 있죠. 혹시 모릅니다. 자신의 1대 퍼스트 라인에 어제 결제일이었는데 결제가 안 되신 분들, 신용 한도가 부족했거나 신용카드의 한도가 부족했거나 체크카드 잔고가 부족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꼭 체크하셔서 어제 결제 미납 체크 꼭 좀 하시고, 그리고 어제부터 BA 프로모션 제품 이제 지금 판매되고 있으니까 어제 11시부터 그 BA 프로모션 홍보하시고 또 활용하셔서 이번 달 사업에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안 하신 분들 오늘이라도 하세요. 다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자기는 빠지려고 그래. 하시고 어렵지 않잖아요. 댓글에 적고 거기 설문지대로 자기 회원번호 아이디 넣고 쓰면 되는 거예요. 꼭 해보시고 좀 그런 디지털 지수를 높여야 돼요. 지금은 카톡 잘해야 성공합니다. 이런 밴드, 뭐 카톡 이런 것들, 유튜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업을, 자, 온라인은 배우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겁니다. 좀 좋겠고, 매니저 유지 마무리,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니저 유지 빨리 마무리 하시면서 자기 산하에 매니저 유지 상황을 일단 점검해 보시면서 매니저 유지 전략을 다시 점검해 주시고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기본 중에 기본 사업 목표라는 거 잊지 마시고 매니저 유지부터 빨리 끝내놓으시고 자신의 어떤 직급을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미션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후반전이니까 자신이 목표하는 직급에 뼈대 세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뼈대. 지금 뼈대 세우면서 살을 붙여야 되니까. 뼈대가 뭡니까? 내가 IMM의 목표라면 매니저가 포함되는 3개 레그부터 만드셔야 돼요. 내가 VPO 목표라면 SM 이상의 어, 직급이 포함되어 있는 레그 3개 레그를 만드셔야 돼요. 자, 제가 이번 달 SPT가 목표예요. SPT의 뼈대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VP가 포함되어 있는 3개의 레그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뼈대 세우기예요. 제가 지금까지 SPT 매출로는 항상 SPT 매출 나왔는데 이 뼈대 세기가 안 돼서 SPT를 못 갔는데, 이번 달에 드디어 이 뼈대 세우기 완성이 돼서 제가 SPT를 승급을 하지 않을까, 반드시 승급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목표 직급 뼈대 세우기를 위한 그런 전략과 컨택 계획들을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라클 모닝 비즈니스 스타트 진행했는데요.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미라클 모닝 비즈니스 스타트 통해서 이렇게 뭐 열정적으로 강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이번 8월, 9월, 10월, 3개월은 정말 우리 PM 사업, 1년 사업 중에 정말 중요한 시기니까 정말 집중에 집중을 더해서 정말 이 3개월 사업에 의해서 1년의 사업이 바뀌고요. 1년의 사업이 결정이 되고 그 1년의 사업의 결정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정말
끝까지 최선 다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드는 그런 8월 되길 바라면서 오늘 미라클 모닝 비즈니스 세트 이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만드는 미라클러 PT 이용수였습니다.